예, 시작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장 키포인트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주신 내용은요, 줄어든 상승 종목입니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종목 전략을 슬림화하고 압축해야 된다 하셨는데 아마 그와 맥락이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오늘의 그렇습니다. 전략 잠시 후에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미증시 보겠습니다. 미증시가 요즘 재미가 없죠. 재미없고 보이는 거는 밈주식밖에 안 보입니다. 밈주식이 뭐 새롭게 들어온 종목들이 있고요. 나타났더라고요. 밈주식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예. 클로버헬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AMC는 약밥으로 좀 약했는데 예. 이 클로버헬스라는 종목이 하루에 85%가 올랐어요. 클로버 헬스 추억의 종목이에요. 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듣는데. 시간으로도 7%가 오르고 원인 종가는 혹시 저기 그 웬디스 햄버거 아는 세대인지 모르겠어요. 알아도 모른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웬디스가 철수한 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진짜 미국만 나는 햄버거였거든요. 그 웬디스가 또 한 25%가 올랐고 이런 주식들이 새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게임스탑도 7%가 올랐고요. 종목별로 보면 그래서 뭐 러셀 2000 지수가 1% 넘게 올랐는데 반도체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보합이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 넘게 빠졌거든요. 다른 반도체 주식들이 안 빠졌는데 마이크론만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좀 찾아봤는데 아직은 못 찾았고요. 뭐 추후 뉴스가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마존이 2% 넘게 올랐고 어제 그 장세의 가장 그 대장주였죠. 바이오젠은 약보합 정도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 전날 이제 38%가 올랐었는데 약보합 정도로 마감이 됐고요. 유가 얘기를 뭐 다른 지표보다 유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유가가 70달러대를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참, 예, 유가 차트 제가 찾아보니까 2018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70달러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차트가 그렇죠. 지금 나오죠. 상당히 지금 전 고점을 돌파를 해서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한 80달러 가까이 좀 갈 수 있는 개연성을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유가 뭐 상승하는 외에는 공급이 줄어들었는데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재고도 적정 수준 미치고 뭐 이런 논리들이 나오는데 관련해서 이제 뭐 볼 종목은 단연제 뭐 정유주를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고 SOE 같은 경우는 2분기 이익이 1분기에서 많이 줄어들 거로 봤는데 그게 이제 재고 관련 이익이 줄어들 거로 봤거든요. 근데 유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얘기가 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연계지어서 볼 업종은 건설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미국의 정유주 주가 움직임을 봤더니 엑슨모빌이 한 1.8% 정도 올랐고요. 쉐브론이 1% 정도 올랐고 좀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정유주는 과거에 또 저희가 수급 대장주로 S51 주셨고 그렇습니다. 여전히 변함 없으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S51은 아무래도 이제 돈 잘 벌면은 배당 잘 줄 거 아니에요. 그 부분도 한번 기대를 한번 좀 해보죠. 예, 이익이 늘어나면서 얼마나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을 강화하는지도 네. 하나의 포인트로 S51 주셨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작의 수급 특징주 보겠습니다. 뭐 많이 샀던 종목도 있는데 제가 꼽은 하나의 큰 특징은 바이오주가 등장하기 코스닥에서는 어제 바이오주가 단연 대장이었고요. 예, 셀트리온 3인방에 다 쌍끌이가 나왔고 근데 코스피에서 그래도 대장주를 꼽으라 그러면 자동차예요. 왜냐하면은 예. 자, 그 주가가 플러스가 났는데 오전에 비리비리하다가 오후에 그 플러스로 올라가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같은 플러스인데 오전에 플러스 좀 많이 올라가다가 오후에 상승폭이 줄어들면은 체감적으로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예. 근데 자동차가 어제 딱 저희 그 전자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급도 오전에는 별로 안 들어오다가 오후 되니까 기관 외국인 다시 현대차, 기아를 사기 시작하는데 예. 마치 그렇게 우기는 것 같아요. 어제는 그 대장이 바이오였는데 지금 이 시장의 그 주인공은 나다 이러고 자동차가 한번 좀 우기는 이런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예. 기아 같은 경우는 나흘 연속 또 카카오도 이틀 연속 순매수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HMM,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이제 코스피에서는 쌍끌이 기록한 종목들이고요. 예. 자, 코스닥 순매수 종목들 보면은 바이오로 도배를 했습니다. 거의 다 바이오예요. 지금 뭐 예. 외국인 같은 경우는 1, 2, 3, 4, 5등이 다 저희 바이오주입니다. 예.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헬릭스미스 이런 종목들이 각각 개별 이슈도 있었고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이슈도 좀 있었죠. 그래서 기관은 셀트리온 제약을 열심히 사고 있는데요. 열흘 연속 사고 있고 자, 수급 대장주를 꼽는데 참 고민이 되네요. 사실 뭐 상당히 강했던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이 강했는데 예. 음봉이 나왔거든요. 약간 좀 수급 들어오는데 오후에는 조금 힘이 빠지는 모습을 내고 그래서 바이오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수급은 아주 간만에 바이오 쪽에 들어왔는데 네. 그 전강 후약의 패턴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래- 바이오 그래서 섹터를 어떻게 보시는지?
종목별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바이오는 너무 어려운 섹터 중에 하나죠. 종목 그 기술을 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나마 5구까지 제일 강했고 수급이 강했던 종목. 아까 보여드린 표에는 안 나왔는데 기관 순매수 6등 종목을 갖고 왔어요. 예. 어떤 종목이냐면 SK 바이오팜입니다. 뭐 IPO 뭐 대박 났던 종목이죠. 근데 예. 어제 기관 순매수 6위에다가 어제 수급 특징이 개인 빼놓고 외국인하고 모든 기관이 골고루 이 주식을 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흐름은 긍정적인 패턴으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닷새 연속 지금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고 어제 거래가 100만 주가 넘게 실렸는데 평소 거래의 한 4배 반 정도가 실린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 바닥을 좀 강하게 탈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뭔가 좀 꿈틀꿈틀거리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어렵다고 말씀드린 게, 이 회사는 이제 뭐 바이오진 관련주 중에서 실질적인 관련주는 삼바하고 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 작은 종목들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고, 예. 뭐, 신약 만들어서 파는 회사인데, FDA 신약 승인받은 그 품목이 두 개나 되고요. 제일 유명한 이제 그 뇌전증 치료제인 세바노이트라는 게 있는데요. 미국하고 유럽하고 여기서 동시에 지금,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땅덩어리 넓은 두 군데서 받았는데, 1분기에는 기술료 명목으로 좀 들어왔기 때문에 흑자를 내는데 이 회사는 계속 적자가 나는 회사고 실적을 보면은 내년에도 적자, 내후년에도 적자, 그리고 2023년에나 흑자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참 저희 판단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이제 이 회사의 최대 강점은 뭐냐면은 신약 자체가 희귀질병 관련 그 신약을 만들고 있고 예. 이게 시장성이 대단한데 잠깐 주춤했던 게 어찌 보면 이 종목도 이제 콘택트 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대면 마케팅을 못 했었거든요. 미국 같은 데서. 근데 미국이 이제 백신 많이 맞으니까 대면 마케팅도 가능하다. 어쨌든 당장의 실적보다는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해야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 잘 모를 때면 뭘 봐야 된다? 수급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급 흐름이 최근에 상당히 좋다. 그래서 어려운 종목은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예.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확실히 어떤 실체가 있는 것으로 압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맞습니다. 관점에서 네. 오늘 SK 바이오팜을 수급 대장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우리 시장 전략 들어봐야 될 텐데요. 앞서서 저희 키워드를 통해서 이제는 좀 압축을 해야 된다라는 힌트를 주셨는데. 6월 들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기관이고 외국인이고 또 그 개인이고 누가 열심히 사지도 않고 누가 열심히 팔지도 않고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6월 시장 하면서 제가 외국인 돌아올 거로 좀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잘 안 돌아오네요. 어제 그제 계속 좀 매도를 했고. 근데 외국인 매매를 좀 살펴보면은 대부분 프로그램 매매를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프로그램, 기관 매매하고 프로그램을 제외한 호스피 매매를 비교해서 차트로 그려봤는데 자, 프로그램을 뺀 게 그 빨간 선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프로그램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잘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어제도 뭐 2천억 정도 팔았는데 프로그램 빼면 판 게 없어요. 오히려 순매수예요. 그러니까 방향성 없이 매매를 하는데 그나마 외국인이 그 대규모 매물을 던지지 않는다는 거. 재밌는 게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가 사상 최고치를 3번 딱딱딱 찍었거든요. 근데 그게 예. 모두 월요일이었어요. 1월 25일, 5월 10일,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근데 앞에 두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 찍은 그 다음 날 외국인들이 2조 원대 매물을 쏟아냈었거든요. 두 번 다. 근데 어제는 그나마 매물 안 쏟아냈고 환율 환경이 뭐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보면은 외국인이 이렇게 대규모 매물을 쏟아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사지 않는 게 아쉬운데 두 번째로 기관은 실탄이 없어요. 주식형 펀드 흐름 한번 좀 살펴보는데 예. 1년 만에 5월 달에 순이입이 됐었거든요. 근데 5월 달 내내 들어온 거를 좀 6월 며칠 지나지도 않는데 도로 다 빠져나가죠. 그 차트 보면은 5월 내내 들어왔던 게 며칠 만에 다 빠져나가 버렸죠. 그래서 기관이 돈이 없고 금융 투자가 좀 주식 사는데 단기 매매하는 흐름이고 지금 주식 사는 거는 금융 투자하고 연기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도 유동성이 별로 지금 그 예탁금이 65조 원 전후에서 계속 묶여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럼 여기서 투자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면은 그러면 주체 중에서 볼 주체는 누구냐? 연기금이다. 그럼 연기금이 어떤 매매를 하고 있느냐? 5월 달에는 대형주 팔고 중소형주 샀는데 여전히 그런 흐름이냐? 똑같습니다. 6월 달에도 대형주 밑에 파란색 팔고 있고 빨간색으로 나타내는 중소형주는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기금이 사는 종목을 일단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6월 달에 연기금이 매수한 종목을 살펴봤는데 여기서 이제 그 포인트가 지금 수급 흐름이 연기금 혼자서 이끌고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래서 연기금이 사면서 연기금 말고 다른 기관도 사고 외국인도 사고 이런 종목이라면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데 그래서 그런 그 종목을 분홍색으로 체크한 종목들이 그런 종목입니다. 4종목인데요. 그중에서도 최근에 수급 흐름이 딱 돋보이는 게 HDC 현대산업개발.
HT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일봉 보면은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주봉 보면은 거의 이제 시작하는 모습 같이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한 종목을 더 꼽는다 그러면은 현대오토에버 이 두 종목 정도가 좀 눈에 들어옵니다. 예. 자, 이제 연기금 수급 안에서 힌트 찾아주셨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과 현대오토에버 네. 한번 흐름 놓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 전반적인 그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뭐 좋을까요? 상승 종목이 줄어드는데 무리해서 뭐 주식 비중 늘리기는 좀 어려운 타이밍이고 예. 그래서 이럴 때는 뭐 기본적으로 길게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몇 번 쓰는데 깔고 가는 종목 업종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게 자동차하고 금융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여기다 플러스 하나 지금 유가 올라오는 거하고 건설업 경기 실사지수가 5월 달치가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예. 그래서 건설주도 깔고 가는 종목에 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뭐 종목으로 접근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연기금 매매하는 종목을 보되 연기금 이외의 기관, 외국인 같이 사는 종목을 동시에 고려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소장께서 직접 쓰신 표현으로 깔고 가는 종목들 네.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네. 하시는 게 자동차 쪽, 현대차, 기아는 꾸준히 말씀 주셨고 금융도 하나금융투자, KB금융 이런 신한수지도 것들 좋고 예, 뭐 큰, 다들. 큰 금융주들 말씀을 주셨고 오늘 추가적으로 건설 주셨는데 힌트 주신 종목은 HDC 현대산업개발이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